하나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어제 스컷 문화의 한 단면을 뉴스로 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공범 같아서 찜찜했고 한편으로는 피해자 같기도 해서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잊혀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동안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지 않을까요? 하시면서 신청해 주신 에일리의 U&I 함께 들었죠? 네. 그동안에 글들 많이 이렇게 올려 주셨네요. 보자. 그동안 저는 그 손님을 맞이하느라고 게시판을 잘 못 봤습니다. 그래도 꼭 소개해야 되는 거, 이거 있군요. 11월 17일 오후 4시, 강원도 춘천시 동래면 거두리 1058-1번지 투썸 플레이스 카페에서 지구 행성에 사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원도 조합원 모임, 네,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출근 버스 안에서 인사드린다고요. 청주 동구님, 반갑습니다. 그렇죠? 청주 출신의 국회의원 지금 나시셨습니다. 시인이자 국회의원이신 자, 도종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끼리 손뼉을 딱. 청주 동구님께서 이렇게, 예, 올려주셨습니다. 네. 보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의원님이라고 보통 불리지만, 저 모자 좀 쓰고요. 네. 의원님이라고 요즘 불리지만 저한테는 선생님이니까요. 네. 예. 선생님으로 호칭하겠습니다. 제 프로그램은 곧 죽어도 그 시사 음악 방송이기 때문에 네. 예, 문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예. 편한 대로 불러주세요. 아, 예. 선생님께서는 그럼 지금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여의도에서 오는 길입니다. 아, 예. 직장에서. 네. 예. 직장에서. 오늘은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전에 의원총회를 한 3시간 정도 했어요. 아, 길게 하셨네요. 네. 내용을 여쭤봐도 될까요? 연말까지 있는 법안 심사, 예산 심사,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 개혁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연대를 통해서, 특위, 네. 국정원 특위라든가 이런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기로 했는데, 예. 그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등등의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저께 민주당뿐 아니라 그죠? 정의당과 또 안철수 씨 세력, 그리고 시민단체까지 모여서 연대회를 발족을 시킨 거죠? 네. 좋습니다. 어차피 정치에 대해서 하는 것은 오늘은 주가 아니니까요. 이렇게 가을이 되면은 사실 제가 가을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을 출신이요? 가을 출신. 가을에 태어났죠. 예. 가을에 태어나서 선생님 앞에 두고 좀 긴장하는 게 좀 느껴지시죠? 정승주 아나운서. 가을 남자시군요. 네. 좀 마음이 설레고 막 그러거든요. 네. 감수성 예민해지고. 네. 그럴 때는 이런 가슴에도 시가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또 어쩜 정치 얘기를 할 수밖에 없구나. 지난번에. 예. 국정감사를 지방에 내려가서 하는 중에요. 네. 하도 힘들고 눈이 아프고 땡기고 그래서 잠깐 화장실에 갔다가 오는 길에 찬물로 눈을 좀 이렇게 문지르고 뒷문에 살짝 나와 서 있는데 보니까 단풍이 아주 그냥 너무 곱게 물들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떤 부자진 한 분이 여성이 서 있는 제 옆에 이렇게 오더니 아우 큰일이에요. 이 국정감사 끝나면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진짜 큰일은요. 이렇게 가을이 간다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눈이 동그래져서 쪼르르 들어가더라고요. 하긴 가을이 좀 가을의 유난 점점 짧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짧아지고 있죠. 또 그리고 저마다 자기 일에 바빠서 가을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를 느끼지도 못하고 또 생각하지도 못한 채 세월이 어떻게 흐르는지 계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내가 지금 어디쯤에 서 있는지도 생각지 못하고 이렇게 쫓기듯 살고 있다는 것 이게 참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금년에야말로 하루를 오롯이 단풍과 함께 보내리라라고 결심을 했습니다만 그러지 못한 채로 지금 낙엽지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저도. 네. 예, 뭐 대단하게 일정이 바쁜 가수도 아닌데 이런데 지금 시인이자 정치인으로서는 더더욱 그러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시간을 쫓아가기에 급급하고 일을 예. 쫓아가기에 급한 사람을 아마추어라고 한다거든요. 예. 프로는 그렇지 않대요. 아, 예. 예, 어떤 피아니스트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치는 음표는 다른 피아니스트와 다를 게 없다. 예. 그러나 음표와 음표 사이의 정지, 그곳에 예술이 네.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음표를 쫓아가기 급한 사람은 아마추어고 네. 그 음표를 녹여내고 자기 예술에, 자기 삶 속에 녹여내는 사람이 프로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쫓아가기 급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 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 싶어요. 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해직되셨을 때도 그렇고 그 후에도 그렇고 한 가지 일만 하시지 않고 여러 가지를 하신 걸 제가 봐왔거든요. 네. 예를 들자면 그 청주에 계실 때 예. 그 지금 충북 작가회의가 됐습니다만 네. 그런 일도 하시고 민예청도 이끄시고 예. 또 해직 교사로서 복지운동도 교육운동도 하시고 네. 그러셨잖아요. 예. 지금 거기다가 베트남에 관련해서 네. 우선 또 일도 하시고 네. 지금 정치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그렇다 그러면은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이신 거잖아요. 프로인지 아마추어인지는 이제 뒤에 있는 분들이 평가를 하실 테고요. 예, 하여튼 많은 일들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일에 관여를 하면서도 하나를 제대로 하는 게 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 주어진 일을 잘하려고 하는 거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늘 그 욕심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찰하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예. 오늘 사실 모시게 된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호아빈? 호아빈, 예. 호아빈의 리본. 예, 그게 어떤 얘기입니까? 호아빈의 리본이란. 호아빈은 베트남 말로 평화라는 뜻인데요. 아, 예. 저희가 2004년부터 베트남하고 문화예술 교류를 하고 있어요. 오래됐군요. 네, 예. 한 10년째. 저희라고 한다면 어디? 충북 민예청, 충북 지역에 있는 민예청에서? 예술가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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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2007년에는 이제 그 호아빈 초등학교 교실 이런 걸 지어주고 책걸상을 네. 마련해주고 컴퓨터실을 만들어주고 그 뒤에 이제 교류하면서 돕는 일을 쭉 해오다가요. 좀 더 학생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저희가 그 문화예술 교류를 시작한 지역이 양민 학살 지역이에요. 베트남 중부에 아, 예. 한국군이 주둔했던 지역이고 전투가 치열했던 지역인데 예. 거기서 대략 한 1,800명 정도의 양민이 희생되었다고 해요. 민간인이? 그렇죠. 민간인이요. 그 전투 중이던 군인들 말고 네. 민간인이 1,800명 정도 희생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선배들이 전쟁을 했던 것인데 후배들이 좀 해원 상생하는 일을 좀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마침 그 지역이 그런 지역이라 하니 네. 어린이들을 좀 돕자 했더라고요. 예. 어린이들을 어떻게 도울까 하고 생각하다가 이제 이왕 학교도 지었고 그랬으니 아이들 중에 가난한 아이들 또는 뭐 공부 잘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장학금을 주고 그 중에 해마다 한 아이는 선정해서 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갈 때까지 지원을 좀 하자. 네. 한국으로 만약 유학을 온다면 그것까지 책임져 주자. 아, 예.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올해는 마침 도서관을 좀 지어줄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그 어린이 도서관을 짓기 위한 모금 공연을 하기로 했어요. 네. 27일 날 마포아트센터에서 모금 공연을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장학금과 그다음에 도서관 짓는 일을 하는 모임을 또 하나 만들었어요. 네. 그동안 해오던 문화예술 교류팀 속에서 원래 예술인들이 했기 때문에 가수들, 방송인들, 화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모임을 후원하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호아빈의 리본이에요. 호아빈의 리본, 예, 평화의 리본. 평화의 끈, 평화의 리본이죠. 네. 이제 구태여 해석을 한다면 네. 그 호아빈의 리본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는 뭐 정태춘, 박은옥 이런 가수도 예, 있고요. 예. 방송인 김재동 씨, 또 이금희 씨 이런 분들도 있고요.
또 원모아 찬스 같은 가수들도 있고 예. 뭐 이제 각자 재능을 가진 뭐 이렇게 출판인도 있고 네. 문학 기획자도 있고 뭐 이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연을 해서 좀 기금을 모으자 해서 무료 공연들을 하는 거죠. 아, 자선 콘서트를 여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예, 출연진들이 노게런티로 자선 공연을 해서 기금을 모아서 모아진 기금으로 이제 도서관을 지을 생각을 하고 이번에 신노래 콘서트를 준비를 했어요. 언제입니까? 27일이고요. 이달 27일 저녁 8시 예. 마포아트센터에서 정호승 시인하고 저도 출연을 하고요. 아, 예, 네. 정호승 시인. 네, 네. 예. 그리고 정태춘, 박은옥, 원모아 찬스, 백자 뭐 등등. 네. 아, 백자람은 손세미 씨 담쟁이에다 네, 네, 곡을 그렇죠. 붙인 네, 네, 네. 그 가수. 네. 27일이면은 다다음 주, 딱 2주 남았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홍보하기에 딱 좋은 시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장소는 어디입니까? 마포아트센터요. 마포 아트센터 하면은 적당한 크기에, 예. 네. 너무 작지도 않고 너무 넓지도 않지만 저는 그 객석을 다 채울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아요. 하긴 좀 넓긴 해요. 그 700석을 어떻게 다 채울까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뭐 강제로 동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출연진도 그렇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자발적으로 와서 이렇게 함께 뜻을 네. 모아주시는 건데요. 객석이 다 채워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11월 27일 저녁 마하파트 산타에서 호아빈의 리본을 저는 호아빈 좀 죄송합니다만 저는 쌀국수 이름인 줄 알았어요. 아, 쌀국수는 이제 또 포호화 이렇게 예, 예. 말을 하고요. 예, 예. 호화가 그 화고요. 네. 빙 하는 것이 이제 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평화라는 한자어를 네. 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은 한자어를 안 쓰기 때문에 모르는데 네네. 저희는 이게 보면 이런 한자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는데요. 한자를 그렇게 표기를 했는데 실제로 한자를 잘 쓰진 않으니까 네. 현지 사람들은 모르고 네. 하긴 방콕도 보니까 한자로 표기될 수 있는 거더라고요. 반곡으로 이렇게 우리를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예. 베트남 사람들도 한자 문화권 네, 있었죠. 네. 60% 정도의 단어가 한자어인데 네. 본인들은 이제 한자어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사회이 이렇게 하면 그게 사회라는 뜻인데 네, 그게 이제 다이혹 그러면 대학인데 이게 이제 대학인지는 모르고 저희들은 이제 한자를 공부한 저희들은 이게 다이혹이 대학이구나 알고 사회이가 사회구나 하는 걸 아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몰라요. 하긴 베트남의 그 근대사를 보니까 그 왕조 시절에 또 뭔가 유학자들이 뭐 네네. 얘기도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만 그죠? 예. 그렇군요. 호아빈의 리본을 그래도 이것이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네. 지금 뭐 10년째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보통의 어떤 그 사명감 내지는 결심 없이는 할 수 없는 건데 네. 어떤 의미로 이렇게 베트남 쪽하고 이제 문화 교류를 예. 하는 와중에 네. 그 현장에 그 지역에 갔다가 그 지역이 그 중심 도시가 뚜이호아라는 도시예요. 투이화 예, 그 뚜이호아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익숙한 도시인데요. 명호 부대가 주도했던 곳이죠. 예, 그 안을 흐르는 강이 있는데요. 송바강. 머나먼 송바강. 네, 박영환의 소설 머나먼 예. 송바강이 무대가 됐던 곳이라서 송바강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거기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송바강이 아니고 가보니까 바각 베트남어로 강이에요. 그러니까 송바 이러면 이제 바강이라는 뜻인데 예. 그거를 송바 그러니까 우리 소설가 박영환 선생이 송바강인 걸로 생각하고 송바강 역전합이 된 송바강이라고 거군요. 예, 그렇게 역전합. 했는데 네, 네. 바강이 흐르는 도시예요. 그 도시 변두리에 학교 이름이 마침 네. 가보니까 우리말로 평화초등학교였어요. 그래서 이제 호아빈 초등학교인데 그 학교를 아이들이 3부제 수업을 하면서 굉장히 그 먼 길을 위험하게 걸어다니고 있고 교실이 부족하고 아이들은 많고 전후에 아이들은 많이 나와서 아이들이 많고 그래서 네. 그래서 학교를 지어줄 수 있겠냐라는 제안을 받고 이제 그 교류를 시작하게 된 건데 거기서 특히 이제 저희가 좀 무겁게 받아들였던 거는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대개 승전비를 세우거나 추모비를 세우는데 한국군 증오비를 세웠다 하는 말을 듣고 놀랐어요. 오죽했으면 이런 비를 세웠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이거 누군가는 나서서 회원 상생하는 일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도 일본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난 뒤에 바로 일본에게 무슨 배상이라든가 이런 걸 요구하지 못했고 우리가 당했던 피해를 바로 사회 문제와 국제 문제화 하지 못했었거든요. 네. 수십 년이 흐른 뒤에 비로소 다시 이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라든가 오키시마 폭침의 문제라든가 네네. 원폭 피해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십 년 지난 뒤에 거론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 이후에 전쟁 직후에는 경제 건설 쪽에 신경을 쓰지만 어느 정도 경제가 성장을 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전쟁과 관련된 것들이 수십 년 지나면 다시 문제가 되는 때가 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노근이 양민 학살 문제만 해도 그게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다시 재문제가 됐어요. 그렇군요. 그처럼 전쟁과 관련된 어떤 양민 학살 이런 문제들은 얼마든지 다시 거론될 수 있다고 보고 뭐 그걸 꼭 대비해서가 아니라 전쟁 이후에 전쟁했던 시기도 있지만 그 뒤에는 또 서로 돕고 회원하고 상생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시골 지역에 작은 일을 하게 됐는데 그게 한 10년 됐네요. 그러고 보니까 가해자가 우리 화해와 상생의 길로 갑시다 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불성설인가는 지금 우리가 일본을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정말 피해자들이 이제 회원하고 상생합시다. 용서해 줄게요. 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국군 증오비를 세우고 그러셨지만 한국군 예. 증오비를 세우긴 했지만 그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한국 사람들 증오하고 그러고 계신가요? 그런 사람도 소수는 있지만요. 네. 대부분 교류하면서 보면 이제 교류하는 사람들 진정성을 읽어내면 그 뒤부터는 굉장히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만났다 헤어질 때는 서로 끌어안고 울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한번 하고 나면 다시 또 가게 되고 또 일을 하게 되고 서로 울어요. 이제 서로 우리는 뭐 베트남 말로 이제 뭐 미안하다는 말을 조금 배워서 이렇게 하지만 그쪽 사람들은 우리 말을 잘 모르면서 이제 그래도 서로 마음으로 눈으로 느끼고 알고 같이 끌어안고 울고 고마워하고 이런 일들을 뭐 크게 드러내지 않고 하고 있어요. 근데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은 해요. 그렇군요. 참 그 베트남 말로 미안해요가 어떤 겁니까? 실로이 이렇게. 실로이. 예. 실로이. 대단히 미안합니다. 타잉터 실로이 이렇게 미안합니다. 이렇게 매우 실로이. 대단히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옛날에 미안해요 베트남 이런 공연도 있었지 않습니까? 박지훈 교수님과 했었던. 네네. 근데 이제 그냥 어떤 계기가 되어서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뭔 일을 좀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관의 돈을 빌려다가 하는 사업들도 많아요. 정부 돈, 지자체 돈을 빌려서 얻어서 그 큰 목돈을 가지고 뭐 큰 병원이나 뭐 시설을 지어주는 그런 일들도 하는데요. 지어주고 나서 그 테이프 끊고 뭐 그 많은 언론을 동원해서 막 화려한 개원식이나 개막식을 하고 그 뒤에 싹 잊어버리. 이런 국회의원스러운 일들을 봤나? 그런 일을 하는 지역이나 그런 사례들도 있어서 그 뒤에는 지원이 없어지면 기계가 녹이 슬고 뭐 그렇죠. 막 이렇게 병원을 지어줘도 뭐 원성을 사는 일이 돼버리고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속적으로 무슨 일을 계속 하는 일이 중요하고요. 우리만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문화예술 교류를 하니까요. 그쪽 분들도 와서 공연을 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예술단이 있어요. 우리로 치면 도립예술단이 아주 기량이 뛰어난 예술가들이 무용이라든가 악기 연주라든가 노래라든가 뭐 집체극이라든가 이런 거를 와서 공연을 하는데요. 어디 와서 하느냐면 시골 지역에 베트남 여성들이 있어요. 결혼해서 와서 사는 결혼 여성 이민자들. 우리나라에. 베트남 결혼을 해서 우리나라 시골 지역에 와서 사는 여성 결혼 이민자들 가족들을 불러 모아서 공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남편, 아이 뭐 이렇게 가족들을 불러 모아서 군 단위로 목천이라든가 당진이라든가 뭐 고은이라든가
뭐 이런 시골 지역에서 지자체 도움을 얻어서 이제 차량을 배치해가지고 네네. 시골에 사시는 그 베트남 여성들을 네네. 오시게 해서 공연을 합니다. 네. 베트남 문화 공연이죠. 네. 문화예술 공연을 하면 남편들도 아내의 나라에 이런 문화가 있었구나 하고 알게 되고 자부심을 갖게 되고 네. 자랑스러워하게 되고 베트남 여성들도 뿌듯해하고 네. 그리고 고마워하고 네. 뭐 이런 교류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에 그 줄 하나 갖고 이렇게 연주하는 네. 이렇게 내려놓고 하는 그 섬세한 악기도 있고 또한 아오자이라고 하는 그 흰옷 같은 경우는 치수를 재는 게 양복 치수 재는 거 이런 거는 비교할 수 없이 아주 여러 군데 재야 되는 매우 정교한 옷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한자 문화권이라고 하지만 결코 그 중국에 굴복한 적이 없었던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미국과도 싸워서 이겨버린 네. 그러면서도 미국과 끝내 원수지지 않고 실용적인 이런 스탠스를 보이면서 네. 또 정말 못할 짓을 한 사람을 용서할 줄도 알고 네. 대단한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 네.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네. 예를 들면 참전용사를 중심으로 한 이런 분들께서 배관시하거나 방해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없었는데요. 예. 뭐 문화예술 교류를 하고 있고 또 학교 교실을 짓고 아이들을 도와주고 하는 일이니까 뭐 그거와 관련해서 충돌이 있었던 적은 없어요. 그렇군요. 없는데 이제 오해를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양면학살 지역에 주로 이제 이렇게 학교 짓고 뭐 돕고 교류하고 하는 일을 하니까 오해를 하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걸로 인한 뭐 충돌이 있거나 그런 오해 때문에 뭐 무슨 불상사가 생기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예, 지금 게시판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보자. 청주 동구님 목소리를 들으니 동네 삼촌을 만난 듯 무지 반갑습니다. 시인님 졸업하신 학교를 지나왔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지역 연고를 강조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진보적 연고주의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흔들림에 피는 꽃 도종환 시인의 시를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검은별님 백자의 담쟁이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해롱해롱님 뭐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 있고 고등학교 때 절절하게 시를 읽었던 기억이 벌써 그때가 25년 전인가요? 라는 그런 데 있고 저도 고향이 충북인데 지금은 인천에서 먹고 살아요. 이스라엘님 계시고 음악 하나를 듣고요. 네. 그리고 다음 얘기로 네.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종환 씨 백자곡 백자 2집에 백자의 음반에 실려있는 담쟁이 듣습니다. 저것은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 멋있는 시이긴 하지만 글에 곡 붙이기가 마땅치 않았던 시였는데 멋지게 곡을 붙이고 노래도 불러주었던 담쟁이. 작년 대선 후보의 캠프 이름이기도 했었지요. 예. 지금 그 질문 올라온 거 보셨죠? 네. 네, 조정래 작가님의. 네. 그거 좀 주시겠습니까? 제가 방송을 하는 예. 게시판으로 쓰고 그러는 패드이기 때문에. 질문이 그거죠. 작가가 현실 문제에 대해 발언하는 차원을 넘어 도종환 시인처럼 국회의원이 돼 정치 일선에 뛰어드는 것은 어떻게 봅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아니라고 본다라고 하셨었죠.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근데 왜 그러셨어요?라고 얘기한다면. 참 손해가 많죠. 네네. 작가로서 갖고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많은데. 네. 어떤 정당에 소속됐을 경우에 그 영향력은 수백 분의 1로 축소되고 네. 또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당신은 독자들의 95%가 당신을 좋아하는데 정치인 좋아하는 사람은 국민들의 5%밖에 없는데 네. 왜 95%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5%밖에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일을 선택하느냐 이런 얘기도 듣고요. 네. 또 굉장히 실망한 독자들 많이 등을 돌리고 떨어져 나가고 네. 실망했다는 편지 같은 거 보내고 이런
이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네. 조덕래 선생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네. 손해보면서도 이런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용산 참사라든가 네. 또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자살, 그 네. 가족들의 자살이라든가 4대강 문제 온 국토가 망가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 5년을 경험하면서 정권 교체를 하지 않으면 네. 사람도 자연도 세상도 절망의 연속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정권 교체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자 네. 참여를 했던 제안을 받아들였던 건데요. 손해 나는 걸 알면서도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네. 김광규 시인이 예. 생각의 사이라는 시에 대해서 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네. 시인이 오로지 시만을 생각하고 정치가가 오로지 정치만을 생각하고 경제인은 오로지 경제만을 생각하고 학자는 오로지 학문만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이 낙원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시와 정치의 사이, 네. 정치와 경제의 사이, 네. 경제와 노동의 사이, 노동과 법의 사이, 이런 사이, 관청과 학문의 사이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으면 다만 휴지와 권력과 돈과 착취와 형무소와 폐허와 공해와 농약과 억압과 통계만 남을 뿐이다. 이런 시를 쓰신 적이 있어요. 누군가는 시와 정치의 사이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정치와 경제의 사이, 경제와 노동의 사이, 노동과 법의 사이, 법과 전쟁의 사이, 이런 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몸을 던지는 사람이 없으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휴지와 권력과 돈과 착취와 폐허만 난무할 뿐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일이 힘들고 손해보는 일이고 네. 많은 독자를 잃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 걸 알면서도 누군가 한 사람은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또는 또 우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네. 이런 알겠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면서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의미에서요. 시인 도종환이 읽어주는 낭송해주는 시를 좀 기다리는 분이 계세요.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하나 좀 낭송해 주시겠습니까? 예, 배경은 저희가 깔겠습니다. 바로 지금 낭송을. 네네. 뭐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별로 안 남았습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네. 그래요? 예. 가을에 관한 시 한 편 낭송할까요? 좋습니다. 제가 신호 딱 드리면은 그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가을 오후 고개를 넘어오니 가을이 먼저 와 기다리고 있었다. 흑빛 상번나무 이파리를 따서 골짜기 물에 던지며 서 있었다. 미리 연락이라도 하고 오지 그랬냐는 내 말에 가을은 시든 국화빛 얼굴을 하고 입가로만 살짝 웃었다. 웃는 낯빛이 쓸쓸하여 풍경은 안단테로 울고 나는 가만히 가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서늘해진 손으로 내 볼을 만지다 내 품에 머리를 기대오는 가을의 어깨 위에 나는 들고 있던 겉옷을 덮어주었다. 쓸쓸해지면 마음이 선해진다는 걸. 쓸쓸해지면 마음이 선해진다는 걸 나도 알고 가을도 알고 있었다. 늦은 가을 오후. 일단 손가락. 네. 잘은 모르겠지만 절대로 어린 시인의 마음에선 나오기 힘든 그런 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에 대한 화답 비슷하게요. 네. 제가 선생님의 시에 예전에
정교조 선생님들이 곡을 붙였던 네. 그 노래를 부르면서 중간에 선생님의 그 신앙성도 들어가 있는 네. 그런 버라이어티한 순서를 지금 가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뭐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예, 예. 어릴 적 내 꿈은이라고 하는 네. 그런 시 기억하시죠? 예, 예. 제가 아까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인터넷에서 찾아갖고 드렸는데 원래 원곡의 가사 중간에 시들 많이 빼먹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그 원시까지 찾았습니다. 어릴 적 내 꿈은 이 시점에 꼭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어릴 적 내 꿈은 선생님 되는 거였어. 눈망울 초롱한 아이들과 만나고 싶었어. 아직도 내 꿈은 좋은 선생님 되는 것. 헐벗은 아이들 싸안을 옷 한 자락으로 창밖에는 햇살이 언제나 교실에 가득한 살아가는 얘기 들려주는 시골 학교에 나뭇잎 내 나는 계집아이들의 먹먹이 사내 아이들의 선생님. 나는 자라서 내 꿈대로 선생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루 종일 아이들에게 침묵과 순종을 강요하는 그런 선생이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묶어놓고 험한 얼굴로 소리치며 재미없는 시험 문제만 풀어주는 선생이 되려던 건 아니었어요.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그럴듯하게 아이들을 속여 넘기는 그런 선생이 되고자 했던 것은 정말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저렇게 목숨을 끊으며 거부하는데 때묻지 않은 아이들의 편이 되지 못하고 억압하고 짓누르는 자의 편에 선 선생이 되리라곤 생각지 못했어요. 물살은 들리는 아이들의 징검다리 되고 가 길을 묻는 아이들 지팡이가 되고 싶어라. 푸른 보리처럼 자라나는 아이들 위하여 걸음되는 봄흙이고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쑥스러워서 이거 참. 예. 지금 전교조 일단은 아직은 합법, 1심 판결 나기 전까지는 합법이다라고는 뉴스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후배이며 문우이신, 그 후배 교사이며 문우이신 안도현 시인께서도 전교조 교사 출신이시고, 지금 작금의 사태에서 전교조 출신이고 또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9명의 해직 조합원들이 그 6만 명의 전교조 네. 선생님 전체를 법에 넣어줘 불법으로 만들 정도로 그렇게 그 9명의 문제를 그렇게 크게 보는 것 자체를 네. 현병철 인권위원장도 과잉금지 그 원칙에 위배된다 뭐 이렇게 성명서를 낼 정도로 이건 좀 지나친 처사였어요. 네. 시행령을 통해서 또 이렇게 법에 노조화하는 것 자체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법조인들은 말을 하고요. 네. 조직에서는 해고자를 감싸 안아야 되고 해고자를 네. 내치기 참 어려워요. 예. 그 어렵다는 딜레마를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든 불법 단체로 만들려는 정권 차원의 의도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법원에서 일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준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시간을 통해서 지금 국회에는 이미 그 법이 올라와 있어요. 예. 해고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을 한명숙 의원과 김기영엽 네, 의원이 네. 지금 상정해 놓고 있어서 빨리빨리 이 법을 통과시켜서 이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선생님들의 문제를 교육적으로 풀 생각을 좀 예. 했으면 좋겠어요. 그 교육자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무슨 벌레 보듯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자꾸만 이렇게 냉전적인 그 아주 메카시즘적인 관점을 들이대 가지고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라가 교육이 막 망가질 것처럼 그런 식의 관점을 갖고 있지 말고 교사들은 교육의 주체거든요. 네, 네. 그런 교육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당국에 또 교육부 장관을 네. 비롯한 교육당국에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첫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게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정권 차원의 어떤 거대한 어떤 네. 그 계획 속에 진행되는 거다라는 네.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예. 있어요. 전교조를 저렇게 법에 노조화해서 밀어놓고 네. 또 교학사, 국사교과서, 한국사교과서 같은 친일과 네. 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를 만들고 그것을 또 예. 국정교과서화하고 수능 네. 필수화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대한 보수적인 프로세스 중에 이게 그 중에 하나로 교사들을 저렇게 내치려고 하는 거다라는 걸 저는 믿고 싶지는 않아요. 각각 별개의 사안이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예. 그 충분히 이제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믿고요. 오늘이 11월 13일 바로 전태일 열사께서 분신하신 지 43년이 된 그런 날입니다. 노동자로서 또 노동자로서의 선생님의 지위를 갖고 계셨던 그리고 사실 시인도 문화를 갖고 하는 무정규직 노동자 아니겠습니까? 예, 문화 노동자일 텐데 짧게 한 말씀 해주시고 이런 그 노동자로서의 전태일 지금 열사 43주를 맞이해서 정치를 통해서 구현하고 싶으신 그런 것에 대해서 짧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오늘 방송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좀 노동을 굉장히 천시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교사가 무슨 노동자냐 이렇게 말을 네. 많이 했거든요. 전문직 노동자인 거죠. 네. 노동자 중에는 육체노동을 하는 분만이 아니라 사무직 노동자도 있고 네. 전문직 노동자도 있고 방송인이라든가 교사라든가 이런 분들도 전문직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이시거든요. 네. 노동에 대한 좀 폭넓은 인식 같은 것들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또 네. 긍정적인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일하며 사는 거거든요. 네. 일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인, 소설가들도 예술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네. 또 그 노동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또 삶의 보람과 기쁨을 주는 행위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노동이라는 말을 굉장히 배관시하고 근로라는 말을 쓰지 않으면 노동이라는 말을 근로라는 말을 쓰지 않고 노동이라는 말을 쓰면은 마치 좌파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이런 인식들이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노동 그 자체가 소중한 거거든요. 네. 땀과 함께 우리 삶의 가장 근간이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들을 갖는 그런 11월 13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군요. 더 이상 아이들이 울지 말길 바랍니다. 전교조쌤 화이팅해서 옛날 오래된 흑백사짐 선생님은 바깥에서 교문 바깥에서 출근 저지당해서 울고 계시고 아이들은 그 안에서 예? 네. 옛날에 그랬죠. 네. 예.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 기타 연결하고 이러는 게 또 하나의 일이거든요. 이펙트 연결하고 네. 마이크선 빼고 그런 김에 한곡 전태일 열사에 대한 노래죠. 예, 그날이 오면이라는 노래가 원래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전태일 열사 43주기를 맞아서 이 노래를 라이브로 마치면서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도종환 선생님 현직 의원이시고 시스는 노동자이고 저는 무정규직 호출 문화 노동자거든요. 무정규직이요? 예, 무정규직 호출 문화 노동자가 이 모든 노동자의 그런 영원한 오빠이기도 하고 형님이기도 하신 전태일 열사를 기리면서 그날의 음을 부르면서 오늘 헤어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밤의 꿈은 아니리 오랜 고통 단후에 내 형제 빛나는 두 눈에 뜨거운 눈물들 한 줄기 강물로 흘러 고된 땀방울 함께 흘러 드넓은 평화의 바다에 정의의 물결 넘치는 꿈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내 형제 그리운 얼굴들 그 아픈 추억도 짧았던 내 젊음도 헛된 꿈이 아니었으니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내 형제 그리운 얼굴 그 아픈 추억도 비 맺힌 그 기다림도 헛된 꿈이 아니었으니 그날이 오면 그날이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11월 13일 우리가 기념해야 될 것은 5.16만 있는 게 아니죠.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